네, 첫 번째 인사 분이십니다. 네, KBS 9시 뉴스 앵커와 워싱턴 특파원을 거쳐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4.15 부정선거의 피해 당사자로서 부정선거 척결운동을 가장 먼저 뛰어든 퍼스트 펭귄이십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민경욱 상임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사장이 떠나갈 정도로 우리의 같은 큰 박수와 환호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KBS에 지난 1991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일찍 입사한 건 아니고 시험에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20번을 떨어졌습니다. 중앙일보도 분명히 시험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KBS의 마지막 나이 제한에 딱 걸려서 KBS 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죠. 그래서 기자의 입장에서 지금 제가 강찬호 기자라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 여기 강찬호 기자가 듣고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있는데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좀 불편할 겁니다. 왜냐? 기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자기가 취재당하는 거 제일 힘들어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으로 이제 간 첫날 이렇게 여기 기자분들이 계시고 제가 이 단상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저에게 막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이놈들이 나한테 질문을 하네 이런 거예요. 질문은 항상 기자가 하는 거고 질문은 항상 앵커가 하는 거였기 때문에 질문을 받는 입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뜰 모양이네 이런 게 막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강찬호 기자가 한 거는 자기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취재 활동을 통해서 특종을 한 거예요. 이 특종이 이 강찬호 기자가 한 첫 번째 특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특종을 많이 했어요. 특종상도 받고 대한민국 방송 대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방송 대상 보도 부문 기자라는 거는 방송에 얼마나 많습니까? KBS, MBC, SBS, CBS, 지금 종편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많은 기자 가운데 딱 한 명만 뽑아가지고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제일 열심히 훌륭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상을 주는 거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종을 기자들의 최고의 훈장 특종입니다. 특종은 뭐냐? 다른 기자들은 하나도 안 썼어. 그러니까 저만 쓰는 거예요. 저만 쓰는 건데 바보 같은 얘기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남들이 몰랐던 것을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자들이 뜨거 이거 뭐야? 이러면서 다 따라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통쾌해요. 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내 기사를 따라서 추적 보도를 하는구나, 추격 보도를 하는구나.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 강찬호 기자가 지금 이거 하나만 특종을 한 게 아닙니다. 많이 특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찬호 기자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아마 쑥스러웠을 겁니다. 제가 여기 아까 시작되기 전에 강찬호 기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강찬호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너 여기 왔는데 내려올 수 있냐 그랬더니 아유 무슨 말씀이냐고 못 내려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강찬호 기자가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이제 칭찬을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기자는 취재 받는 게 제일 어렵고 다음에 자기가 늘상 하는 일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 이런 것은 더욱 익숙지 않기 때문에 좀 이상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아도 들리니까 혹은 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강찬호 기자는
일단 지난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 전당대회에서 그 전자 투표를 했는데 그 전자 투표의 중복 투표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귀중한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종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 전당대회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 이런 것을 최초로 보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박수를 쳤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기사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취재하려고 했더니 누구 기자가 취재하려고 했더니 저를 그냥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게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저도 한번 취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사라진 이후에 주의를 그렇게 끌고 다음에 우리 방송됐던 건 뭐냐? 다음에 보도가 됐던 게 이 북한에서 해킹이 있었다. 선관위에 대한 해킹이 있었는데 해킹이 있어서 당신들 보안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질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건 특종이죠. 특종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오늘 박찬진하고 그 신봉섭이에요? 송봉섭? 예. 송봉섭이 옷을 벗기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안이 또 겹쳐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선관위다 그러면은 최고의 사람들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다고요. 우리가 부정선거를 가지고 선관위를 욕을 하고 공격을 하면 사람들이 말렸어요. 아 이거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벌써 이름부터 아주 윤리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공격을 하면은 당신한테 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민낯을 까발린 최초의 기사가 이제 됐고, 다음에 지금은 기사 싸움이 붙었습니다. 중앙일보가 하는데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TV조선에서 붙었죠.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선관위가 우리는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이메일까지 찍어서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가만히 있나요? 동아일보가 또 뭐라고 했냐? 지금 6명이라고 그러죠. 그 아빠 찬스로 들어가 있는 제2의 조민 같은 그런 존재가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6명이 있다. 이런 6건수의 그런 특혜 채용이 있었다라는 기사 싸움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기자들 사이에 있는 이 전쟁을 우리가 이제 기사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폭들 사이에 있는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일단 붙으면은 자기네들의 매체의 성격, 매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일보에 뒤질 수 없지. 조선이 중앙에 지면 되나? 동아가 최고인데 이러면서 서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싸움이 붙었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보기만 하면 돼요. 시작이 된 다음에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 최초의 불을 당긴 사람이 우리 강찬호 기자입니다. 강찬호 기자는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님이 강구진 서울대 법대의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사시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판사 생활을 했고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어딜 갔냐? 하버드 법대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84년에 갑자기 이상한 덤프트럭이 들어와가지고 차 사고로 불의의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강찬호 기자와 저와의 경찰관이세요? 경찰관이세요? 조용히 하세요. 강찬호 기자와 저와의 관계는 워싱턴 특파원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래서 가족끼리도 친하고 그런데 그 강찬호 기자가 워싱턴에서 특파원을 같이 하고 있었으니 여기에 돌아온 다음에 강찬호 기자는 강찬호 기자대로 훌륭하게 승승장구하고 저는 저대로 여기 KBS에서 9시 뉴스 앵커를 하고 그렇게 연락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다음번에 재선을 하려다가 떨어졌죠.
부정선거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열심히 이제 싸우는 와중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1년 됐을 때, 딱 1년이 됐을 때 제가 미국에 2번을 갔다 와서 국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보도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에까지 가서 제가 2번을 가서 저 워싱턴에서 백악관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가서 국제조사단을 꾸려가지고 국제조사단이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보고서가 완성됐을 때 저는 너무나 뿌듯한 마음으로 이걸 들고 지금은 청와대 대변인이 되어 있는 이도훈 기자를 찾아가서 건네주고 이도훈 기자도 같은 때 워싱턴 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갖다 주고 이거를 좀 취재해라. 그런데 그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받았어요. 그 관계가 있으니까. 다음에 여기 강찬호 기자를 여의도에서 만났습니다. 여의도에서 만나서 그 책을 전해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강찬호 기자, 찬호야, 이거 형이 만든 건데 저 보도 좀 한번 읽어봐라. 읽어보고 보도를 좀 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강찬호 기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에 틀림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이건 죽어도 못 씁니다. 그래서 아니 왜 못 써 이걸? 그랬더니 아니 형, 이 부정선거가 만약에 있었다면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가 누굽니까? 바로 당 아닙니까? 국민의힘 당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의 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이 부정선거를 외친다고 당협위원장에서 자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욱이 형은 부정선거를 얘기함으로써 당으로부터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피해자인 당에서 부정선거가 있으니 좀 써달라! 라고 난리를 쳐도 써줄까 말까 이건데 아니 당에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형을 잘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죽어도 못 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바로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어요. 예? 이거 하나 가지고 오면 모든 세상에 진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강찬호 기자가 있는 말을 그대로 해준 겁니다. 이도훈 청와대 대변인은 점잖은 친구예요. 여기 후배인데 점잖은 친구라서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강찬호 서울대 정치학과 나오고 여러분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 노래도 매우 똑똑한 걸 부르죠. 우리 그 대통령도 뭐였지? 미스 아메리칸 파이 불렀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닌데 강찬호 기자는 이 18번이 뭔지 아십니까? 강찬호 기자한테 노래하라고 이 노래를 불러요. 이거 보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이웨이 스타라고 아십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친구예요. 자, 보세요. 이런 노래. 리퍼풀의 하이웨이 스타. 아니 이건 듣기도 어려운 노래인데 노래하라 그러면 나와서 이 노래를 온 플로어를 다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똑똑한 친구는 그 비밀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죠. 형 이거 못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강찬호 기자의 마음속에는 빚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혹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빚이 있었어요. 오늘도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한다고 아까 또 통화를 했는데 부탁한 게 있습니다. 형님, 제가 특종 보도한 거는 북한의 해킹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회사의 입장도 있고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는 얘기는 보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욕할 수가 없어요. 욕할 수가 없어요. 일단 큰 걸음을 떼어놓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강찬호 기자는 부정선거의 주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황교안 대표님께서 며칠 전에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거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4.15는 부정선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정선거를 일으킨 범죄자가 이 딱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저 많은 말씀 중에 그 두 마디 이야기를 이제 제가 귀담아 들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중요한 조선도와 중앙 조중동에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아직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지만
이 기자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깨어나야지 세상이 바뀝니다. 저기 이름들 많아요. 인세영도 있고, 예? 강찬호도 있고, 여러 지금 이렇게 써주는 기자들이 있고, 국회의원들 중에는 최승진, 다음에 최춘식, 또 이번에 있었던 이만희, 뭐 장재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10명쯤 되는데요. 그런 분들, 이명수 의원님, 이런 분들이 한 사람씩 늘어난다면은 세상이 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을 다루는 이 진지한 역할을 하는 사회의 목탑, 무관의 제왕, 기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높으냐. 여러분, 이 목욕탕에서 때 닦는 분들 옛날에 때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때밀이라고 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분들은 세신사, 몸을 닦아주시는 어른들 세신사라고 불러야 돼요. 옛날에 있었던 백정도 부르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농자자를 딱 써가지고 자기 직업을 부르는 사람들은 기자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기자라는 얘기를 아무리 높여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낮춰도 괜찮아요. 우리의 자존심을 꺾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일에, 그런 말에 크게 관여를,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조폭 아시죠? 조폭들이 몸에다 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목욕탕에 가서 조폭들이 딱 들어왔는데 그 중에 누가 두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1. 두목의 몸에는 문신이 없습니다. 문신은 다른 사람들이 봐주라고 문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폭이야 이런 걸 봐달라고 그러는 건데 이 두목들은 그렇게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 이게 없습니다. 다음에 하체에 칼자국들이 있어. 칼자국. 이 위에 칼질이면 죽는데 그 사람들 공격을 당할 때는 이 다리 같은 데다가 치명상이 아닌 칼로 꼽습니다. 칼도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칙칙 감아가지고 한 2cm 들어가게 해가지고 막 찔러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이 이 조폭의 두목이듯이 기자, 농자자를 써서 자기의 직업을 얘기하는 사람은 기자밖에 없다. 자, 이 사람들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많은 중앙일보 혹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JTBC 이런 사람들 기자들이 제정신을 갖고 진실을 얘기할 때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진실과 사실, 팩트에 기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상식이라는 것이 태초에 묵은 철진한 우리 덕목으로 그렇게 비하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맞서서 우리가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진실을 다루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는 기자들입니다. 그 기자분들이 우리 세상에 빛이 되는 진실을 많이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분발해서 이번에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주장도 중앙일보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날을 꿈꾸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웹들 연사를 해주신